한 여자로 인해 지난 1년간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이들. 저희는 정말 너무 괴로웠고 좀 많이 큰 배신이었고 어떻게 저렇게 말할 수 있지? 어떻게 저런 행동을 하고 다닐 수 있지?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이니까. 이들을 괴롭게 만든 여자 박 씨. 오랜 친구의 여자친구로 처음 만났습니다. 이랑은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친구였어요. 엄청 친하게 지냈죠. 그러다가 이제 제가 결혼하고 얘가 이제 그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여자친구라고. 그러고 이제 결혼을 한 거예요. 제가 막 결혼식 사회도 봐주고. 20년 지기 친구라는 두 사람. 이들 부부와 또 다른 친구 부부까지 세 부부는 절친한 사이였답니다. 결혼과 출산도 비슷한 시기에 하면서 막역해졌다는데요. 함께 육아를 하며 남편들보다 더 자주 만났다는 아내들. 그럴 수 있었겠네요. 그렇죠.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정말 많이 친해지죠. 네. 저희 집에 와서 같이 밥을 먹게 되는 날이 있었어요. 배달을 시켰는데 픽업이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언니 근데 나 어딘지 모르는데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그래? 그럼 내가 그냥 빨리 갔다 올게. 바로 앞이니까요. 진짜 1, 2분 거리? 그런데 그날 이후 이상한 일이 생겼답니다. 그리고 시간이 좀 지나고 갑자기 그냥 돌반지가 잘 있나? 문득 열었는데 없는 거예요. 근데 딱 생각나는 게 왜냐하면 그 뒤로 저희 집에 저 말고 혼자 둔 사람이 아무도 없었고 집에 온 사람도 없었고 의심될 만한 사람이 이렇게 없는 거예요. 그녀가 박 씨를 의심한 이유는 또 있었습니다. 며칠 전에도 없어진 물건이 있었다는데요. 그럼 도둑 맞은 게 처음이 아니네요. 예. 우연히 청소를 하다가 안방 서랍을 열었는데 반지가 2개 빼고 다 없어진 거예요. 팔찌 3개랑 반지 하나가 없어진 걸 알게 된 거예요. 서랍에는 아이의 돌 선물로 받은 반지 3개와 팔찌 3개가 있었답니다. 그런데 팔찌 3개와 반지 1개가 감쪽같이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박 씨가 저녁을 먹고 간 그날 남은 돌반지 2개도 사라진 겁니다. 고민하던 A 씨는 B 씨에게 조심스레 돌반지가 사라진 일을 털어놓게 됐습니다. 그런데 근데 사실 우리 집에 베개 반지가 없어졌어 이러는 거예요. 그때 당시 보면 또 나한테 아이를 부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도 지 혼자 있어. 근데 똑같아요. 반지 없어지고 집이 너무 깨끗하고 도둑이 든 정황이 없는 거. 박 씨가 의심되는 상황에 두 부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B 씨 집에서 새 아내들이 모이기로 한 날 안방에 CCTV를 설치한 겁니다. CCTV. 돌반지를 이제 그 베개 반지 없어진 위치에다가 똑같이 놓고 CCTV를 설치했어요. 우리가 카메라를 설치를 해서 그 상황을 만들어보자. 내가 진짜 범인이라면 그 위치도 알 테고 그거 분명히 또 할 거다. 혼자 두고 우리가 자리를 비워보자. 모임 당일 계획과 달리 박 씨만 두고 자리를 비우지 못했답니다. 그런데 쟤는 통화번호를 잡고 안방을 간다는 거예요. 그 자기 남편한테 전화하면서 쟤는 어린이집 가 있지. 이제 또 자연스럽게 통화하면서 안방에 간다고요? 남의 집 안방은 잘 들어가지 않잖아요. 네. 설마 그 사이에 물건을 훔쳤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이들. 그런데 CCTV를 확인하고 경악을 금치 못했답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정확히 알고 거기에 다시 딱 여는 거예요. 이 서랍들이 많은데 그냥 바로 여기 지킴. 저기 아니, 너무 자연스럽게 뒤지고 네. 이게 이제 남편이랑 통화하면서 뒤에 막 자꾸 뭘 넣네요. 저 팬티 속에 넣는 거 반지를 계속 이거 치마를 입었으니까 넣을 때 거실에 가 있고 왜 저러는 겁니까 진짜? 이때가 내가 화장실에 있을 때일까? 그 잠깐이었어요. 무려 그 화장실 문 열잖아요. 그럼 안방이에요. 하루 종일 문 열자마자 안방. 이게 화장실이. 그러니까 물 내려가는 소리 듣자마자 뛰어나오더라. 진짜. 총 3번 안방을 왔다 갔다 하며 돌반지 3개를 훔친 박 씨. 그녀의 대범한 범행. 전문가는 어떻게 볼까? 충동 통제 장애의 하위 유형으로서 어떤 것이 있냐 그러면 절도 강의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남의 물건을 소위 뭐 남의 물건이 있다 하더라도 그 있네라고 하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눈이 없다면 굉장히 짧은 순간 한 1, 2분 정도의 시간만 있다 하더라도 거기다 손을 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성공하면 자기는 이제 정말 성취감을 느끼는 것이고 오랜 시간 박 씨를 믿어왔기에 더욱 충격이 컸다는 이들. 정말
실망했어요. 얘가 정말 얘였구나. 그 배신감이 너무 컸고, 근데 그 전에 제가요, 반지가 몇 개 없어졌고, 그래서 너무 화도 나고, 정말 그 사람이 벌 받았으면 좋겠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너무 걱정해주고, 저를 위로를 해줬거든요. 이야. 그것도 예. 내가 어떻게 그러니까 배신감을 어떻게 말로 다 할 수 있겠어요. 네. 네. 박 씨의 절도가 확실해지자 그녀의 남편에게 연락했다는 이들. 처음에 통화했을 때 저희는 그래도 이제 친구니까 경찰에 신고하지 않고 그냥 좋게 끝내자라는 마음으로 이제 한테 전화한 거죠. 와라 해서 영상을 보여준 거예요. 근데 그걸 보고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오늘 진짜 중요한 미팅이라 정말 내일 얘기하면 안 되겠냐 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박 씨 남편 태도에 화가 났다는 친구들, 그녀를 경찰에 신고했답니다. 곧바로 박 씨의 집으로 경찰이 출동했다는데요. 진술을 했대요. 저희 그 영상 찍힌 거는 이제 경찰이 보여줬나 봐요. 일단 오늘 훔친 거는 인정을 했는데 과거에 내나 우리 100일 반지나 이런 거는 인정을 안 하고 네? 조사 받으라고 소환하잖아요. 그 사이에 이제 도주를 한 거죠. 도주요? 그렇게 집을 나간 거예요. 남편 친구들의 집에서 금품을 훔치고 이 사실이 발각되자 집을 나가버린 박 씨. 그녀가 가출한 이후 박 씨 남편에게 먼저 연락이 왔다고 합니다. 사람들 울고 말렸어. 자기가 어떻게든 그거는 변상을 하겠다. 금액을 측정할 수는 없겠지만 자기가 어떻게든 변상을 꼭 하겠다. 우선 박 씨가 훔쳐간 금품을 찾기 위해 박 씨의 집을 사사치 뒤졌다는 이들.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물건들이 발견됐답니다. 뭘까요? 첫째 아들 유치원 엄마들 지갑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 할머니 지갑, 뭐 이름 모를 사람의 지갑, 유치원 엄마들 지갑 한 2개 이렇게 발견을 한 거예요. 모두를 충격에 빠뜨린 물건은 또 있었습니다. 박 씨의 옷에서 발견된 건 다름 아닌 한 남성과 다정하게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네? 바람 피우고 있었나 봐요. 아 얘가 바람을 피고 있었군요. 그게 확실해져서 이제 저희가 더 도와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둘째가 아프다, 열난다. 너는 뭐 애들 아파도 상관없지? 이렇게 도는데 그러면서 한 걔가 이틀 뒤에 집에 들어오겠대요. 이제 그날을 그러면은 기점으로 잡고 우리가 얘가 바람 피는 장면을 찍던지 목격을 하던지 해야겠다. 이틀 뒤 늦은 밤 의문의 차량을 타고 집으로 돌아왔다는 박 씨. B 씨 남편이 지켜보았답니다. 그런데 박 씨를 집까지 데려다준 사람이 바로 사진 속 남자였던 겁니다. 그냥 그날 둘이 집에서 한 2시간, 3시간 동안 싸우고 막 그러다가 걔가 나간 거야. 나갔는데 상담남자 그 차를 지켜보고 있다가 얘도 엄청 빨리 뛰어온 거죠. 가기 전에 찾았고 뭐 하는 거냐고 이러니까 이제 상담남 옆에 있잖아요. 남편한테 거기서 스토커였네. 그래서 스토커 스토커요? 남편한테 스토커라고요? 아, 정말 뻔뻔하네요. 하지만 이후에도 남자와 박 씨는 연인 관계를 유지했다는데요. 어렵게 그를 직접 만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이혼 소송을 하면서 저를 이제 외도로 소송을 상간남으로 소송을 건 거예요. 저는 억울하잖아요. 아니, 무슨 일이 있었길래 억울하다는 걸까요? D 씨가 박 씨를 처음 만나게 된 건 작년 2월. 그가 운영하는 볼링 모임에 박 씨가 가입하면서부터였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간호사이며 사촌 언니 부부와 조카들과 함께 살고 있다고 했다는데요. 거짓말 아닙니까? 예. 3월부터 교제를 시작했다는 두 사람. 그런데 교제한 지 3개월이 됐을 무렵 스토커가 찾아온다고 했다는 겁니다. 네, 6월이면 절도 사실이 발각된 시기잖아요. 네, 맞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은 이틀 뒤에 보낸 문자예요. 박 씨는 집 앞에 또 스토커가 찾아와 신변보호 요청까지 했다고 D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후 한 차례 전화가 왔다는데요. 아, 나 너무 무서워. 집에 오니까 누가 초인종을 눌러서 막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동안 서 있는 거야. 초인종을 계속 누르고 그런 되게 막 안 좋은 소리를 계속 하는 거예요. 같이 지내게 된 거지, 그때. 스토커를 피해 D 씨의 집에서 지내기로 했다는 박 씨. 가출하고 여기서 지냈던 그런 거네요. 거네요. 그런데 며칠 뒤 박 씨가 사촌 언니 집에 잠깐 가봐야 한다고 했답니다. 늦은 시간이라 D 씨가 데려다 줬다는데요. 그날 밤 박 씨 남편과 친구들을 마주한 겁니다. 뭐지? 이렇게 한 3초 정도 생각을 했어요. 누구지? 스토킹범이구나. 쟤 뭐야? 제가 스토킹범이야? 이랬더니 아니야, 그냥 출발해. 이러는 거. 사람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그냥 출발하는 거야? 그쵸. 그랬더니
그 차 문이 이렇게 열려면 딱 쓰는 거예요. 그때 애축 있는 이분이었고 결혼사진 보여주고 절도했다는 거 홀팀 보여주고 막 그랬는데 사건 이후 너무나 혼란스러웠다는데요. 박 씨에게 진실이 무엇인지 따져 물었답니다. 설명하려고 전화한 거야. 나랑 같이 있을 때 들었던 내용들 있잖아. 너가 유부녀는 뭔데? 아니야. 유부녀가 아니야? 그럼 남편이라는 분이 스토킹인 거고? 응. 경찰도 다 알아보더라. 경찰서 갔는데. 혹시 웃으면서 얘기하나요? 이야. 그럼 다 사실관계 없는 거야? 응. 알겠어. 좀만 생각해보고 다시 전화해. 박 씨를 믿어보기로 했다는 D 씨. 그럴 수밖에 없던 이유가 있었답니다. 임신을 했어요. 5월 말. 에? 그때 당시 임신을 해서 저랑 같이 산부인과 굉장히 많이 다녔지만 근데 제 아이인지는 정확하게 확실하게도 모르는 거고 결혼을 약속하며 웨딩 촬영 예약까지 마쳤다는 두 사람. 하지만 누군가 보낸 문자 한 통에 박 씨에 대한 신뢰는 무참히 깨졌답니다. 불법 대부업체에서 온 문자라고 합니다. 아하. 추심 겁니다. 이러면서 추심. 대부업에서 저한테 온 게 거의 100몇 통 돼요. 저희 엄마한테도 오고 그러니까 엄마도 되게 힘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생한테도 온 거. 저 아는 동생 정보도 넘긴 거죠. 대부업체. 그런데 박 씨 자녀들의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대부업체로부터 같은 문자를 받았습니다. 네. 문자를 받은 후 박 씨를 추궁했답니다. 그녀는 자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해 대출을 받았다고 했다는데요. 박 씨의 아버지 그리고 사촌 언니와 직접 통화까지 했답니다. 통화를 할 때마다 아버님은 미안하다. 지금 당장에 무슨 사건이 터졌고 무슨 사건이 터졌고 미안하다. 지금 이렇다 저렇다. 언니는 뭐 삼촌이 이렇다 상황이. 하지만 이 또한 한 통의 문자로 거짓임이 밝혀졌답니다. 예? 아니 박 씨가 심부름 시킨 사람이라고요? 이렇게까지 거짓말을 했다고요? 대단하네요. 알고 보니 박 씨가 심부름 대행센터에 의뢰해 사촌 언니인 것처럼 D 씨와 전화했던 겁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교통사고를 당했다는 말을 전하라고 했다는 박 씨. 그가 통화한 박 씨의 사촌 언니와 아버지는 모두 심부름센터에서 고용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게 박 씨의 각본이었던 것. 이야, 참 구체적으로도 지시합니다. 아니 보는 저희도 충격적인데 당사자는 얼마나 충격이었을까요? 대단합니다. 실수 없이 잘하면 돈을 더 주겠다고 하네요. 네, 그런데 비용을 지불하지 않아서 심부름센터가 D 씨에게 폭로를 한 겁니다. 그는 지금의 상황이 억울하기만 합니다. 유부녀랑 누가 결혼을 하고 싶어 스드메까지 다 하고 사진까지 찍겠습니까? 근데 제가 저 또한 속았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거고 네. 계속 속임을 당한 게 다지. 소위 얘기해서 허언증. 자기가 이 커다란 하나의 연극을 기획하고 제작하고 자기가 주연이 돼서 필요한 조연들은 돈을 주고 순간순간 파트타임으로 또 그 연극을 갖다 꾸며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보면 자기는 마치 뭐 창작물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작품에 대해서 나름대로 자부심이라든가 또는 뭐 성취감 이런 것을 느끼는 기분과 상당히 유사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냥 소송 걸린 게 억울하지 평간 소송이. 왜냐면 저 또한 사기를 당한 건데 그러니까 입장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가요. 그냥 이해는 가지만 이 소송 부분은 저 또한 많이 힘들죠. 남편의 친구 부부 침실에서 태연히 금품을 훔쳤던 박 씨. 모두를 속이며 불륜까지 저지르고 있었습니다. 사실 1년 전 박 씨의 남편은 실화탐사 때 자신의 아내를 제보했었는데요. 당시 남편과 친구 두 부부 모두 제작진과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다시 만났을 때 박 씨의 남편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부모님이 원치 않는다. 태도나 그 부모님의 태도가 순간적으로 이렇게 탁 변했을 때 방송을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었구나. 그러니까 이제 도의적으로 배상을 해주겠다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저희가 한 12월 달 중순쯤에 이제 되게 죄송스럽지만 연락을 드렸는데 돈을 달라고 독촉을 하는 것처럼 느끼셨다고. 무슨 사채업자냐. 박 씨와 이혼하며 20년 지기 친구들과도 교류를 끊었다는 박 씨 남편. 수차례 그를 찾아가 봤지만 만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재 어떤 입장일까?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작년에 잠깐 만나뵀던 MBC 실화탐사대 양동호 PD라고 하는데요. 뭘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또 아주 끊겠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들만 애가 탔습니다. 핸드폰 번호도 아무것도 모르고 주소도 몰라. 박 씨는 그새 휴대전화 번호도 바꾸고요. 잠적을 했다고 합니다.
박 씨를 찾기 위해 그녀의 외할머니까지 수소문에 연락했답니다. 예전에는 차단시켜놓고요. 우리 식구들 저거 이모들 전화번호 뭐다 차단시켜놨어요. 그 여권이 직장의원인 줄 알았는데 없어졌어요. 그게 가방에 머신화가 들고 있는 걸 봤는데 여권만 돌려주라 내가 그랬는데 그 뒤로 연락이 이제 우리랑 안 하고 사람께. 사라진 박 씨의 행적을 찾기 위해 올해 4월 SNS 계정을 만들어 제보를 받았다는 A 씨. 그런데 며칠 뒤 박 씨를 고소한 또 다른 피해자에게서 연락이 온 겁니다. 또 다른 피해자요? 그는 친목 모임에서 올해 1월 박 씨를 만났다는데요. 새로 이사를 오게 됐다. 스토커 때문에 이제 정상적인 생활을 못하다가 아예 도피하자는 느낌으로 오겠다. 그런 식으로 소개를 하더라고요. 적극적으로 모임에 참여했다는 박 씨. 사람들과 빠르게 친해졌답니다. 그런데 모임을 가입한 지 한 달도 안 됐을 때 박 씨에게서 급히 돈을 빌려달라는 연락이 왔다는데요. 별 의심 없이 그녀에게 입금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열흘 뒤 갑자기 모임을 탈퇴했다는 박 씨. 이후 지금까지 연락을 받지 않는 겁니다. 그가 피해본 금액은 대략 50만 원. 큰 돈이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고소를 한 이유가 있답니다. 지냈지 않은 건데 그 전에도 이제 다른 사람들한테 20만 원, 30만 원씩 밀려 있었는데 그 금액을 이제 다른 사람한테 20만 원 받아서 갚고 그다음에 또 다른 사람한테 빌려서 갚고 이런 식으로 돌려받고 있더라고요. 제일 중요한 괘씸죄가 컸었던 거죠. 피해자가 늘어나는 걸 알고 박 씨를 더 잡고 싶어졌다는 A씨 부부. 그러던 중 그녀의 행적을 우연히 알게 됐답니다. 혹시나 해서 그 오픈 프로필에 이름을 쳤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익숙한 얼굴의 프로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갔는데 저는 너무 놀라서 와이프한테 얘 아니야? 물어봤는데 와이프가 딱 보더니 맞네. 박 씨는 태연하게 클라이밍 모임 활동을 하고 있던 겁니다. 또 누굴 속이려고 모임에 가입한 겁니까? 네. 게다가 클라이밍 모임 회원인 한 남자와 교제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이고야. 올해 3월 그와 결혼을 암시하는 사진도 SNS에 올렸답니다. 네? 우와. 또 결혼을요? 이게 가능합니까? 잠적했던 박 씨의 행적을 알고 다시 한번 충격을 받았다는 이들. 또 이런 짓을 하고 있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우리도 답답하고 뭔가를 해야겠는 거야. 덮치러 가자. 이랬었어요. SNS에 박 씨가 올린 사진을 보고 그녀가 다니는 클라이밍 센터를 알아냈답니다. 곧장 찾아갔다는데요. 제 주차장 들어가서 이제 차들을 이렇게 봤는데 그 차 안에 얘네 그 전화번호 뒤에는 같은데 똑같아서 바꿔놨어. 그래서 이거 100%다. 그렇게 그녀의 차를 따라 거주지까지 쫓아갔다는 세 사람. 박 씨를 드디어 오, 만났네요. 만났습니다. 반가워. 나 그렇게 하면 도주야. 경찰에 신고했어. 세 사람을 피하는 박 씨를 막아도 봤지만 그녀는 재빨리 집으로 도망치는데요. 이야. 하루 동안 집에서 나오지 않고 버티던 박 씨. 다음 날 저녁 잠시 집 밖으로 나왔을 때 경찰에게 체포됐습니다. 이야, 대단하네. 어제 주민번호 좀 불러보세요. 일단 그 올라가서 잠깐만. 현장에 남자친구도 있었는데요. 박 씨가 수배범이고 이혼한 것도 이때 알게 됐다고. 아이고 참. 바로 절로 가야 돼. 아니 절대 안 돼. 아니요 절대 안 돼요. 얘 무조건 도주. 이걸로 몇 번을 빠져나왔어요. 아니 그냥 들어가. 남자친구가 들어가서 가정 되잖아. 주민번호 불러보세요. 맞죠? 네. 집행하겠습니다. 네. 수업 할게요. 무슨 속옷도 안 입었는데 지금? 추후에 끝없는 거짓말로 주변 사람들을 속인 박 씨. 마음을 나누며 함께한 시간이 있기에 배신감이 더 상처로 남는다는 세 사람. 아유. 그 친구를 이해를 해보려고 하기도 했고 그냥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돈이 뭐 크든 적든 어쨌든 사람의 마음을 가지고 이용한 거잖아요. 내가 그동안 걔한테 줬던 마음이 이런 것들은 생각하면 저한테 난도질하고 간 거랑 똑같아서. 현재 박 씨는 절도죄로 구속됐고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디 그녀가 거짓말을 이젠 멈추길 바랍니다.